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작품 한 편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임우희. 나는 기적이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하루를 또 받았다. 나는 웃기 위해 제일 먼저 거울을 본다. 고마움의 미소가 절로 번진다. 밝은 얼굴이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웃고 있다. 이런 아침을 열어보기 시작한 것이 20여 년이 넘었다. 처음엔 살아있음이 고마워서 봤고 차츰 습관이 되어서 본다. 오늘은 안경을 닦고 보다가 문득 아슬아한 기억 하나가 거울에 투영된다. 1968년도쯤 있었던 일이다. 엄마가 그때도 안경을 쓰셨다. 겨울날이었는데 뭔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안경다리가 부러지면서 렌즈가 박살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엄마의 처절한 표정을 처음 본 엄마의 슬픈 모습이다. 여중 2학년인 거로 기억된다. 난 엄마의 안경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위로했다. 그런데 엄마의 얼굴이 잠시 나를 보시더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단숨에 대구에 가서 해드리겠다고 했다.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였다. 그래도 엄마를 돕고 싶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교복을 챙겨 입었다. 엄마가 주신 큰돈을 안전하게 제 가방에 깊숙이 넣고 기차역으로 갔다. 대구행 첫 차표를 구매하고 대합실 난로에 몇몇 어른들과 같이 열차 시간을 기다렸다. 완행 열차에 오르니 어른들뿐이었다. 가슴이 사정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좌석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밖에 나와서 바라보니 늦가을의 쌀쌀한 창밖의 빈 들판도 보이고 간혹 들판에 콩거리를 하는 어른들만 보였다. 멀리 갈대숲도 나의 마음을 아는지 마구 은빛으로 흔들리는 구름처럼 보였다. 출발해 2시간쯤 지나 대구역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었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다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 나오고 행복한 얼굴이다. 나는 걱정이 태산이다. 안경 전문점을 어떻게 찾으며 사전 정보도 알 방법도 몰랐다. 대구역 근처에 파출소를 먼저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경찰관은 어디에서 왔느냐, 왜 혼자 여기까지 왔느냐, 사정없이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는 친절하게도 사이드카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중앙로에 있는 제일 큰 안경원 명화당이란 곳에 데려다 주고 가셨다.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셨다. 나는 사장님께 엄마의 부러진 안경과 깨진 렌즈를 드리며 주문을 청했다. 그런데 도수가 높아서 며칠이 소요된다고 했다. 나는 오늘 안으로 시골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간청을 드렸다. 그랬더니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시간이 4-5시간이 걸려서라도 해주겠다고 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다. 긴 시간 동안 탁자에 앉아 숙제를 다 했다. 점심으로 빵을 사주셨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도시의 새로운 맛이었다. 안경값은 내 생각에는 엄청나게 비싼 값이었다. 안경 비용을 충분하게 준비해 주셨는데도 걱정이 되었다. 어둠이 깔릴 무렵 완성되어서 나오니 막막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갈수록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 했다. 급히 내려 택시를 탔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이 초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구역에 도착해서 요금이 남은 돈 거의 전부를 지불하게 되었다. 역에 들어서니 열차표를 사기 위해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낯선 두려움이 내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차비는 없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기 위해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를 계속 중얼거리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역 대합실을 서성거렸다. 어떤 분이면 나를 흔쾌히 도와주실까 여러 사람을 살펴보다가 아버지 또래쯤 되는 신사분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때처럼 내 몸이 초라하고 가벼운 기분은 여태껏 처음이다. 뜻밖에도 그 신사분이 흔쾌히 표를 사주셨다.
나는 얼른 공책을 꺼내서 그분의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내 이름과 아버지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드리고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다. 그 신사분은 먼 길을 혼자 와서 어머니 안경을 맞춰 간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셨다. 다음에는 혼자 다니지 마라. 조심해서 가거라. 고향역에 도착하니 막내 동생을 업은 엄마와 남동생들이 보였다. 나는 뛰어가서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는 무사했구나.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안아주시면서 칭찬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다. 며칠 후 객지에 계시던 아버지가 오셨다. 열차표를 사주신 신사분 집에 아버지와 같이 가서 돈을 갚았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선물도 드렸다. 가서 보니 영천에서 양조장을 하시는 사장님이셨다. 그 인연으로 서로 오가는 친척 같은 사이가 되었다. 지금 겁없이 여행을 혼자서도 잘 가는 것은 그때의 경험 때문일까? 세월이 흐르니 지나간 일 중에 가장 두렵고 어려웠던 일이 나에겐 큰 자산이 되었다. 엄마도 엄마를 처음 해봐서 지금 생각해봐도 땀이 난다고 하셨다. 교통수단도 정보도 경제도 다 부족했던 그 시절이 그립고 아름답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